광주와 담양이 만나는 무등산 자락. 이곳의 빼어난 풍광은 물론 선조들의 삶과 역사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오네. 이 당산나무에서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당제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당제를 지내는 곳인데 이게 당산나무인데 이게 제상이라고 그러죠. 그래 상. 동네 어머니들이 떡 해갖고 온 어머니는 떡 익고 오고, 생선 구운 사람은 생선 해오고, 나물 해온 사람도 나물에서 다 갖고 오셔요. 갖고 오셔가지고 언젠가 꽤 됐을 거예요. 아마 겨울에 와가지고 이거 취재하러 와가지고 여기서 재 지낸 데서 막걸리 얻어먹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었을까? 춥고 배고프고 12시 넘었는데. 정월대보름,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던 당제가 열린 당산나무. 여행객이 내준 막걸리 한 잔에도 조상들의 배품의 미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충효동 마을엔 무등산 원효계곡 자락에 돌을 가져다 쌓은 돌담만이 주는 운치가 있습니다. 야, 와, 좋네. 마을 사람들의 식수였던 공동우물은 이제 새롭게 단장돼 나그네의 목을 축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 생활 얘기가 좀 하고 싶어 이런데 오면 거기서 빨래하고 두드리고. 맞아, 그 개똥이네 엄마는 이번에 뭐 했어? 하면서 누집에 소저가 몇 개, 소똥이네 집에는 밥그릇이 몇 개, 누집에는 쌀이 얼마나 남았고 깨들고 있던 시절. 그것이 그때 우리 사는 맛이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옆에 누가 산지도 모르고, 저 그때 참 팍팍한 세상 같아요. 이렇게 확 터진대. 얼마나 좋아요. 원래 이 산세가 참 좋은 곳인데, 이쪽이 서쪽으로, 샘터가 무르르 흐리 서쪽으로 난다 해가지고, 아까 저쪽 입구에다가 비보습을 했던 것들, 조산도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 이거 풍수지리학상이고, 이 뒤쪽에가 다 그때 성터 성곽이 있을 때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못 찾고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이런 것들 보면. 충효마을의 북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오래된 고택이 나옵니다. 충장군 김덕령 장군의 집터.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살았던 집터다. 장군은 1593년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켜 이코 장군이란 사월을 받았고, 이듬해 장문포에서 이순신 장군과 의령에서는 각제 의병장과 합세하여 애적을 크게 무찔렀다. 1596년 이몽학 난이 일어나며 충효동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충과 효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인데요. 충효리가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뛰어난 활약 때문입니다. 추증 10월을 충장이라 하였다. 그 김덕령 장군이 태어난 것도 상당히 신통방통이에요. 그분이 태어난 그 탄생 동기도 보면 엄청나게 그분이 29에 빠른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전설이 100개가 나와 보여. 털어놓고 보면
볼 하나하나, 나무 하나, 심지어 그런까지 모든 전설이 깃들어 있는데 아마 일찍 요절을 하셨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그냥 김덕령 장군, 김덕령 한 게 아니라 이 동네 분은 덕령이 그랬어요. 왜? 29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보면 젊은 청춘이잖아요. 애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동네 분들이 자기 아들 같은 그런 훌륭하신 분이 빨리 억울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덕령이 지금도 이분들은 자기 윗대 할아버지지만 덕령이 그렇게 표현하셔요. 무등산의 돌, 봉우리, 골짜기마다 충장공의 전설이 서려 있으니 민초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구국의 영웅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정원 대부 전라 관찰사 김덕령 부인, 정경 부인 해가지고 이 사당을 지으라고 지방 수령한테 얘기를 하셨구만요. 조선국 증좌천성 충장공 김덕령 증 정경 부인 흥양 이씨 충효 지리. 충장공의 지극한 효도는 충성을 바치는 근본이 되었고 그 부인의 효도와 충성을 후대에도 길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이 창창하여 하늘을 찌를 듯 그 속에 넘실대며 강물 흐르네. 이곳이 자서의 사당이라네. 묘묘히 그 원한 조수로 인다. 슬프다 흩어지지 않는 혼이여. 충성은 1월처럼 빛이 나구려. 금수님 여기가 유물관인데 김덕령 장군의 그 유물이 좀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60 몇 년에 나온 목각이잖아요. 네. 예, 이게 외관이었고 이 안에가 송진으로 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계가 네. 김덕령 장군님의 1594년 선조 임금이 내렸던 형조자랑이라고 쓰여 있었고 김덕령 지구라고 쓰여 있었대요. 네, 이장할 때 김덕령 장군님이 입으셨던 관곽에서 나왔던 의복.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민속 자료 111호로 지정이 됐고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교지는 이렇게 표에 이렇게 넣어놨고 이 교지가 있는 자리에 선생님 김덕령 장군님께서 쓰셨던 친필을 김명섭 씨가 갖고 계시다가 기증을 하셨대요. 충효라는 마을 이름에는 한 시대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충과 효가 자리 잡고 있는 충효동. 무등산 자락의 빼어난 풍광은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품은 자리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롭게 자리한 누정들이 있습니다.
지냐? 대돌이 없어. 어디? 대돌이 이쪽에만 있고 이쪽엔 대돌이 없구나. 아우야. 아유 좋다. 청산 녹수로 둘러싸여 있어 푸르름을 사방에 가득 두른 집, 환벽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환벽당은 사촌 김윤재 선생이 지어놓은 건데요. 김윤재 선생이 여기에, 그분은 누구냐면 여기 그 충장공 김덕영 장군의 할아버지 뻘 되세요. 사촌 선생이 여기서 낮잠을 주무십니다. 어느 날 여름에. 근데 이 아래 그때는 여기가 댐이 맞기 전에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지금 큰 소나무 밑에가 큰 큰 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낮잠을 주무시다 용이 올라가는 꿈을 꿔요, 어느 날. 그래서 이 사촌 어르신이, 김윤재 어르신이 하인한테, 야, 내려가 봐라.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거기 내려가서 보니까 웬 젊은 학동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서너 살 먹은 학동이 목욕을 하고 있길래, 그래서 그 애를 데려다가 보니까 애가 용모도 괜찮고 인품도 괜찮아서 그 애를 잡아놓고 여기서 십몇 년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정철이란 인물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애손녀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석천 이몽영 선생이 여기서 시를 하나 쓰셨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연기 구름과 함께 어울리고 가문고 소리 물소리와 함께 섞이누나 석양에 술 취하여 들어오니 모래길에 대가마가 삐걱거리네. 시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광주와 담양으로 나뉘는 경계지점 언덕 위에 자리한 환벽당. 바쁜 현대인의 삶까지 푸르름으로 채워질 쉼과 여유를 선사해 줍니다. 저게 보인 게 치과정이지? 김덕영 장군의 막내 동생이 지었다는, 여기서 형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저걸 지어놓고 이순신 장군이 찾아와도 안 만나줬던 치과정. 왔는가? 이곳이 치과정이라 한다네. 여기는 충장공 김덕영 장군의 막내 동생 김덕보가 자기 큰형도 의병으로 나가서 돌아가셨고, 둘째 형 김덕영 장군은 선조의 그 무능함에 영모죄로 몰려가지고 장독에 돌아가셨고, 화병 나가지고 여기 와서 모든 세상을 절연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몇 년 후에 이순신 장군이 수군 재건을 위해서 김덕보를 찾아옵니다. 찾아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김덕보는 어찌 보면 두 형은, 큰형은 의롭게 죽었고, 둘째 형은 느닷없는 생뚱맞은 영모에 휘말려가지고 억울하게 그 7, 8번의 고문의 뼈다귀가 끊어질 정도로 악랄한 고문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시다 보니 김덕보 왜 합병이 안 나겠어. 그러다 보니 이순신도 안 만나고 있었던 그런 그 사연들이 있던
치과정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이제 올라가서 한번 봐볼까? 취가정은 광주 북구 충효동 성안마을 뒷산에 위치한 누정입니다. 언덕 사이 조그마한 흙계단을 오르면 계단만큼이나 단촐한 정자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김덕령 장군의 막내 동생이 김덕보가 여기도 그 지었던 건데, 원래 덕홍, 그 다음에 덕령,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큰형과 덕홍과 김덕령이 출정을 합니다. 금산으로. 그 금산 전투에서 또 형이 돌아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김덕령 장군이 그 상중에 나라가 그 꼬리 아니고 이렇게 애놈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하니까 상복을 먹물을 들여가지고 색깔을 바꿔서 전투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죽고 그 형이 돌아가신 뒤에 억울하니까 이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취가정은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제법 만만치 않은데요. 억울한 죽음, 불통의 비극적 결말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한잔하고 부르는 노래 한 곡죠. 이 노래 듣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나는 꽃이나 달에 취하고 싶지 않고, 나는 공은 세우고 싶지도 않아. 공을 세우다니 이 뜬구름. 꽃과 달에 취하는 것도 또한 뜬구름.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어서까지도 술에 취해 노래하며 마음을 호소했을까요? 정작 정자의 주인은 한 번도 이 정자 안에서 누워보지 못했겠지만 쉬어가는 길손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애달픈 사연을 품어서일까요? 기암괴석과 고든 물소리 사이에 서 있는 풍암정은 그래서 더 애처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누정은 통 아니면 불통이라고 그러거든요. 통이란 얘기는 다른 데하고 엮어지고 소통하는 관계가 있는 그런 거 통하는 누정이 있고, 불통, 그냥 나 혼자 박혀서 세상하고 절연하겠다, 그런 의미의 그 정자가 여기 풍암정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그 김덕보가 자기 형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누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남았구나. 여기도 그 흔적이었던 곳인데. 충효동의 왕버들 나무는 언제든 질러도 그 위용과 풍채를 자랑하고 있어 계절과 상관없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김덕령 장군이 태어나던 해 심었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여기가 하나무에 소나무하고 하나의 소나무, 하나의 매화나무, 버드나무가 5개, 일송, 일매,
오류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나무는 최근에 좀 복원해서 다시 심어놨고 저기 미안나무도 좀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옛날에 심었던 그 고목들은 이제 어느 세월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죽었던 거고 지금 버드나무만 4개, 3개가 남았는데 그래서 일송일매 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갖고 이게 그때 이 마을이 서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 안쪽이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이나 북쪽은 어떻게 보면 찬 기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을 풍수 지리상 비보림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비보를 하기 위해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심었다고 그러고, 또 저 아래 보면 말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조산, 그러니까 인위적인 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왕릉 크기만 한 데도 있고, 어느 가다가 조산이라는 것이 마을의 비보에 따라서 그런 조산이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 조산은 조그만해요. 그 조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이 동네를 보호하기 위한 비보의 숲이고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은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집안에서 이렇게 썼던 옛날에 논밭이었을 건데, 무등산 자락과 호수가 만나는 광주호 생태공원. 생태와 어우러진 누적 문화의 진수를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장공이 어린 시절에 몇 번 이 논밭을 다녔던, 일하러 다녔던, 아니면 서당회를 가던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곳이란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충장공이 어리 묻어 있던 곳인데, 지금은 그 충장공 덕분에 나라가 안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돼가지고 공원이 됐는데 얼마나 좋아요. 충효리다운, 충효동다운 그런 김 장군이 계셨던 그런 시대로 조금 돌아가서 우리 것이 좀 캐졌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아름다운 무등산 자락 아래 충효마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의 의미와 선인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고장의 자랑입니다.